오케이. 다시 가볼까요? 이 살짝 기울어져 있네, 보니까. 네, 4번. 네. 오케이. 아, 맞다. 잠깐만요. 과자. 네. 과자 혹시 그냥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케이. 예, 가봅시다. 단 거 먹으면서 또 힘을 내야죠. 예. 가볼까요? 영어펜 치시고. 예. 아, 다쳤어? 아, 그래요? 아, 오케이. 밑에 뭐 거의 칠 거 없죠? 예. 바로 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예. 갈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무슨 경향이 있다면, 까먹는 경향이 있다면, 뭐를 까먹냐면, how much there is in the world.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세상에 많은 것이 있는지를 까먹는 경향이 있다면, 그러고 나면, 아마 예술의 세상에 있는 작품, 즉 예술 세계 작품들은 아마 뭐 하게 될 거다? 약간의 비난의 대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난을 맞죠? 비난을 받게 될 거고, 그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아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똑같은 과정입니다. 뭐 하는 거? simplification. 간단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뭐야? 어떤 작품에서 선택해내는 것이 as in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상상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일어나는 걸 발견하게 될 거다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요거고, 그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예상하는 거 말고 추가적인 정보가 더 있는데, 근데 보통 예술의 세계에서는 어떻다? 생략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작품에서 선택한다라는 것은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쓰는 거니까 안 쓰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즉 설명되지 못한 것들. 그게 이제 추가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거죠. 즉 간단하게 만들거나 선택한다는 의미는 축약하거나 생략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즉 예상할 수 있는 것, 즉 간단하게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생략된 것들이 사실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술 세계는 생략된 것들이 되게 많다. 이 말을 조금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artistic. 이제 이 사람이 설명했대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포함하고 있대. involve server.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술적인 설명입니다. 예술적인 설명인데 예술적인 설명에 뭘 담고 있냐면 엄청나게 많은 생략이 돼 있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현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에 대한 많은 생략이 있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쌤이 이걸 뒤에 예시가 나오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 자, 우리가 여행을 하루 동안 떠났다. 자, 요렇게 이제 소설에서 썼다고 쳐볼게요.
자, 요거는 한 줄이죠. 근데 여행을 떠났는데 하루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잖아. 뭐 밥을 먹거나, 그죠? 기차를 탄다거나, 뭐 트레킹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뭘로 치환한 거야? 그냥 이 한 문장으로 바꾼 거죠. 즉 그게 무슨 말이야? 추가적인 정보가 다 많지만 예술이라는 것에선 축약을 해버려서 다 생략을 해버렸다가 요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친구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설명을 해주면 예술적인 설명이라는 것은 뭐다? 현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즉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한 거다? 생략한 거다 인 거야. 요 예시 통해서 하면 좀 이해돼요? 요 설명이? 지금 납득돼? 자, 그래서 뒤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선생님 말했던 예시가 요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여행책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실제로 거기 서술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Journey through the afternoon to reach the hill town of X and after the night, blah blah blah. 그러니까 이제 그 X라는 마을의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 도달하려고 이제 낮 동안 여정을 떠난 거죠. 그리고 밤이 지난 후에는 수도원 중세 시절의 수도원, 중세 시절 같이 생긴 수도원에서 밤을 보냈고 그 다음에 깨어나서 이제 안개가 가득 차 있는 새벽 당시에 깨어났다가 이제 예술의 그러니까 이제 그 책에서 한 문장인 거죠. 이게 여정을 드러낸 거지. 뭐 이걸 가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렀고 잠에서 깼다. 근데요, 자 보시게 되면 we never simply journey. 즉 우린 절대 이렇게 간단한 여정을 오후 동안 저렇게 말할 수 없다. 즉 실제로는 이렇게 그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죠. 생략된 것들 뭐야? 우리가 기차를 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차 좌석에 있는 색깔은 회색이고 그리고 실제로 뭐 바깥의 창문을 보기도 할 거고 비가 내리기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빗방울이 길거리를 진흙으로 만들기도 할 거고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뭐 우리가 다리를 지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거를 다 생략한 거잖아. 그리고 and still 우린 여전히 we might only have reached the end of the first minute of a comprehensive account of the events.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 하게 돼? 어떤 도달하게 돼. 목적에 도달하게 돼. 근데 그 목적은 뭐야? 단순히 1분 만에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해서. 즉 1분 만에 설명한다는 건 뭔 소리야? 생략해서 설명한다 소리지. 저 많은 사건을 1분 만에 다 설명한다는 것은 생략해서 설명한다 이 얘기인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죠? 그리고 뭐 하면서 설명하는 거야? Lurking within the blah blah 돼 있죠? Lurking이 이제 숨는 거거든요. 즉 숨기면서 뭐야? 조금 속이라는 문장인 거죠. 뭐라고 표기한 건데? 그는 오후 동안 여정을 떠났다. 요 한 문장으로 뭐야? 이 많은 내용들을 다 뭐 한 거예요? 생략한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걸 내용을 정리를 하면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술 작품에서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쌤이 여기도 표기해놨지만 요거 자체로 해석하면 의미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토대로 이해를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문장 해석하실 때 조금 잘 곱씹어 보세요. 질문 있나요 혹시? 없어요? 내용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법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문장에 볼게요. 첫 문장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forget 뒤에 목적어 역할로 간접 의문을 받고 있는데 여기 문장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간접 의문 받는데 여기 besides 보이죠? 원래 우리가 보통 besides 하면 게다가라는 접속사로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접속사 말고 전치사로 뭐뭐 외에도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요 that은 그냥 앞에 나오는 뭐 thing 같은 의미예요. 어떤 것이라는 의미고 즉 요 that이 선행사가 되고 위치가 요 선행사를 받는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구조 잘 확인해 주세요. 하필 또 thing을 쓰면 되는데 that을 써서 헷갈리게 해놨죠. 그래서 저것만 어퍼 포인트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 볼게요. 밑에는 뭐 어려운 게 없네. 뭐 볼 게 없는데요. 요거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 나머지는 친구들이 나중에 확인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됐나요? 혹시 질문?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영화관 가면은 무슨 팝콘 제일 좋아해요? 카라멜? 아, 카라멜? 그죠? 다 카라멜 먹네. 쌤도 사실 카라멜인데, 아니, 그, 쌤은 몰랐는데, 뭐, 어니언 맛이 있다던데? 맞아요? 어니언이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그래? 어니언 카라멜 반반해서 먹어야 돼요. 아, 어니언 카라멜 반반이야? 이게 국룰 조합이야? 아니 저는 그렇게 먹어요. 아, 그래? 아니, 쌤은 맨날 이제 카라멜이랑 순정 이렇게 먹었거든요, 맨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 예, 아, 순정이라니까 이게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이제 노말한 거. 예. 노말한 거 먹었는데, 아니, 그, 쌤이 좀 컬처 쇼크인 게, 쌤 어니언 맛도 있고 치즈 맛도 있어요, 이러는 거야. 쌤은 알고 있는 팝콘 요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치토스 맛이 있다고? 팝콘에? 오? 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아, 팝콘 안에 치토스가 있다고? 아니 그게 가루를 아, 시즈닝이 있어?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쌤이 이거 듣고 좀 컬처 쇼크 먹어가지고. 아, 왜냐면 쌤은 그 봉지로는 이제 팝콘 맛, 다양 맛을 아는데, 뭐 콘소메 맛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관에 갔을 때 이런 맛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아서. 근데 못 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거죠? 오케이. 아, 치토스 맛도 있어? 신기하네. 친구들은 영화관 가면 제일 팝콘 제일 많이 먹나? 보통? 팝콘? 그죠? 네. 아, 쌤은 이제 그 버터 오징어라고 알아요? 이게 진짜 맛있거든. 예. 근데 이게 좀 비싸요. 예. 그래서 자주는 못 먹는데, 이거는 꼭 가끔 가면은 먹어요, 저거는. 하여튼. 어니언 맛, 그러면은 다양한 맛이 더 있구나. 나초? 그죠? 그 나초도 그거 알지? 이제 나초가 나올 때 중요한 거는 이 소스가 있잖아요. 이 녹아 있어야 돼, 이게. 뭔지 알죠? 그래야 이제 찍어 먹을 때 꾸덕하게 먹을 수 있거든. 예. 나초도 맛있죠. 그 영화관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원래는 영화관에 음식이 반입이 안 됐었거든요. 최근에 바뀌어서. 근데 지금은 반입이 되는데, 쌤이 대학교 때 조금,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때 이제 음식이 반입이 된다 해가지고 그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대학교 후배랑 그 Everyone Everything인가? 뭐 Every 뭐시기 저시기 있는데 아세요 혹시 영화? All Everyone 뭐 Everything인가? 하여튼 뭐 있는데 그 영화를 이제 예매해서 3시 영화였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이 그때 한 2시 45분 이래 맞춰. 네. 그러니까 사실 촉박하잖아. 그죠? 그래서 점심을 못 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친구랑 그 학교 후배랑 같이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게, 형, 그러면 이거 이제 영화관 음식 반입되니까 짜장면을 싸서 가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짜장면 어떻게 싸야 할까? 아니 배달로 그 들고 간다 얘기하고 수업 마치고 들고 가서 바로 영화관 가서 먹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배가 짜장면 2그릇을 주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달 잡고 택시 타서 영화관으로 쫙 달린 다음에 3시에 들어가서 짜장면 보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짜장면 먹으면서. 네. 그래서 좀 특이한 이색적인 경험인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짜장면 먹으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 근데 영화는 기억이 안 나고 짜장면 맛만 기억이 났어. 영화는 솔직히 뭐 그저 그랬고 짜장면 맛있었다. 네. 지금은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되게 뭐 재밌는 추억이었죠. 네. 다 껐나요? 이제 친구들도 그런 거 해봐요. 여기까지 짜장면 들고 가는 거 말고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맛있는 거 들고 가가지고 영화 보면서 먹어봐요. 아마 냄새 안 나는 거 괜찮지 않나? 소리 나면 안 돼. 그래? 소리만 소리만 안 나는 음식이면 다 괜찮아요? 아마도요. 그래? 영화관 떡볶이도 팔고 컵밥도 파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들은 게 어제 그 어니언 팝콘 얘기 들었다 했잖아. 라면을 8,000원에 판다는 거야. 뭐 8,000원에 판대 그 라면 우리 한강라면 하듯이 끓여 먹는 라면을 파는데 8,000원에 판대.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냥 바깥에서 사서 들고 들어가서 먹으면 안 되냐? 또이또이 아니냐? 얘기했는데 못하게 막는데요. 영화관에서. 그래서 쌤이 의아한 게 차라리 그거면 쌤이 보온병에다가 온수 넣어가서 안에서 컵라면 끓여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방법이 있었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8,000원 너무 비싸지 않나? 라면 8,000원은? 8,000원 다른 걸로 없어. 그치? 심지어 8,000원 그 2그릇이면 영화 티켓 한 편 되고. 그러니까
아니 떡볶이가 8,000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진짜로? 닭강정이 6,000원. 그래? 근데 어떻게 라면이 8천? 뭐? 그래서 좀 충격을 먹었죠. 예. 아무튼 양아치야 양아치. 예. 다 됐나요? 네, 가볼까요? 오케이. 네. 자, 갑시다. 자, 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해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아무나 시를 읽을 수 있어요.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시를 읽을 수 있다. 네. 이게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의 힘의 일부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spoken words, 즉 말로 나온 구어의 소울이 있답니다. 자, 시라는 것은 원래 적혀진 글이죠. 적혀진 글인데 진짜 힘은 그러니까 힘은 어디에 있다? 말로 했을 때 있다 이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말로 하면 좋대. 시라는 거는 글로 적힌 거지만. 그래서 so after you have read it silently, 너가 조용히 읽은 후에, 즉 이제 묵독을 하는 거죠. 그냥 눈으로 읽은 후에 you have to read it again aloud. 너가 뭐하래? 소리 내서 크게 읽어야 된답니다. 예, 그지? One time want to do it. 그리고 한 번으로는 족하지 않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한 번 읽고 말로 한 번 읽고. 근데 이거를 한 번 하면서는 안 된대. 좀 많이 해야 된대. 그래서 more than one time reading aloud. 한 번 이상 크게 시를 읽게 되면 읽는 것은 will put you on the right path.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다. 즉 좋다 이 말인 거죠. 좋다라는 건데 아마 you will find a phone reading a poem. 그러니까 너가 아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 뭐 하자마자 시를 다시 읽자마자. 근데 그 시는 아마 you begin to convey meaning through vocal stress. 즉 뭐야? 아마 너가 시작할 겁니다. 그 의미를 전달할 거예요. 뭐를 통해서? vocal stress. 즉 뭐야? 이거 말하는 걸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는 실제로 뭡니까? 아마 시작할 겁니다. 너가 시작할 겁니다. 뭐 할 거예요? 분석하기 시작할 거예요. 뭐를? 그 시의 말 그대로의 그리고 어떤 비유적인 의미 자체를 분석할 거다. 즉 네가 이렇게 말하면서 읽는 동안 네가 그거를 귀로 듣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 분석한다. 이 말인 거죠.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자, your imagination. 그리고 너의 아마 상상은 활발하게 참여할 겁니다. 즉 그 시와 연관된 감정에 활발하게 드러낼 거다. 너가 이렇게 시를 읽으면서 시를 분석하고 의미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상상한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시를 다시 읽는 것은요, actually like having conversation. 사실 뭐랑 비슷하냐면 시인과 대화하는 거랑 비슷하대요. 그죠? 좀 웃기죠? 네. 자, 왜냐하면 his artistic mind, 그의 어떤 예술적인 마음과 그의 귀가 만들어낸 것이 뭐 하고 있대? is interacting, 상호작용하고 있대요. with your imaginative mind. 너의 상상적인 마음과 귀랑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자, 시는 글귀를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인의 창작적인 마음이잖아. 그죠? 즉 창작적인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를 내가 읽으니까 뭐야? 의사소통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볼게요. The more you read, 너가 더 많이 읽을수록 the more you realize. 너는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뭘 깨닫게 돼요? Poem do not have just one meaning. 사실 그 시라는 것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더 깊은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readers make subjective and imaginative choices. 아마 그래서 독자들은 주관적인 그리고 상상적인 상상이 가득한 선택을 할 거예요. 뭐 할 때? 그들이 실제로 읽었을 때. 그리고 그러한 것들, 즉 너가 이제 독자들이 그 시를 읽은 것 자체가 뭐 할 수 있대? 변화시킬 수 있대요. Rereading a poem. 뭐라? 하자마자 시를 다시 읽자마자 그 의미들이 변하게 되고 A poem read just one time. 사실 시를 한 번만 읽는 것은 우리가 읽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시는 뭐 해야 된다? 여러 번 읽어서 의미를 곱씹어 봐야 된다. 그 작가랑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말로 여러 번 읽어라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죠. 쌤이 문학소녀는 아니다 보니까 시 같은 거를 읽는 걸 많이 뭐 좋아하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네. 네. 하여튼 뭐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어법 바로 볼 건데 우리 첫 문장에 쌤 이거 형광펜 다르게 한 이유는 우리 교과서 어법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쌤 교과서 어법 아닌데요? 아니긴 한데 저걸 바꿔 쓸 수가 있어서 그래. 우리가 anyone who 돼 있죠? 요거는 whoever랑 똑같죠.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를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거를 혹시나 학교쌤이 요걸로 바꿔 쓰시오 내실 수도 있어요. 뭐 사실 바꿔 쓰는 건 요거 두 개만 바꿔 쓰면 되긴 하겠지만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요 문장은 체크해 두세요. 알겠죠? 확인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볼게요. 자, 요거는 그 병렬이 조금 많이 나열돼서 잘 묶으셔야 됩니다. find 뒤에 지금 upfrom부터 poem까지는 우리 전치사 명사구로 묶여서 날려버리면 되고 find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여기 대절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절 두 개, 그리고 and 뒤에 대절 세 개가 병렬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실 때 땡땡한 걸 발견하다, 땡땡한 걸 발견하다, 땡땡한 걸 발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더 비교급 같은 경우는 친구들 워낙 많이 했으니까 잘 알겠죠? 더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요건 어법은 아닌데 친구들 해석하실 때 이런 지시대명사 해석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받는 게 요걸 받는 거다 라는 거.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장 삽입으로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런 지시대명사는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혹시 대식가인 친구 있어요? 쌤, 저 좀 잘 먹어요. 아, 잘 먹어? 진짜? 그 치킨 한 마리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아, 치킨 안 좋아해? 그러면은 좀 많이 먹는 건 뭘 많이 먹어요? 약간 한 번 먹었을 때, 이거 꽂히면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거. 고기? 고기 혼자 한 막 2, 3인분 먹고 이래요. 아니, 쌤은 궁금한 게 많이 먹는 비결이 뭐야? 쌤은 조금 웃긴 게 덩치는 크잖아요. 근데 많이 먹진 못하거든. 그래서 조금 잘 먹는 친구들이 있으면 부러워요. 특히 언제 제일 부럽냐? 뷔페. 아니 이게 진짜 좀 불합리한 게 나보다 덩치 조그만 친구가 있거든요. 뷔페를 가. 처음에 이제 음식을 담아오잖아. 한 2접시까지는 비슷하게 담아와요. 근데 세 번째 접시 되면 분명히 마음은 더 먹고 싶은데 위가 안 따라줘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얘는 룰루랄라 하면서 꽉 채우는 거예요 또. 그래서 좀 대식가들이 조금 부럽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위를 늘리는 비결이 있나? 타고나야 돼? 많이 먹으면 알아서 돼? 근데 지아는 난 또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이 먹는데 하나도 살이 안 찌잖아. 아니야? 그래? 쌤은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살은 잘 쪄. 이 가성비가 너무 안 좋거든 이게. 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래서 좀 대식가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요. 그 약간 신진대사가 보통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이제 뭐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칼로리 태울 때 이제 신진대사가 이제 호흡을 하거나 이제 혈액순환이 되면서 타는데 이게 그 신진대사가 높으면 높을수록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보통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영 선수가 폐활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수영하고 나면 하루에 10,000칼로리 먹는데. 그래서 쌤은 이 정도까지는 안 바라고. 하여튼 그래서 수영 선수들이 좀 그렇대요.
하여튼 부럽습니다. 아, 많이 먹는 건 축복이야 진짜. 햄버거? 쌤 한 개죠. 한 개에다가 감튀 먹으면 배 꽉 차. 더 못 먹어. 이게 슬픈 거야. 이 덩치는 3개 먹게 생겼는데 3개 충분히 가게 생겼는데 못 먹는 게 아쉽죠. 이게 좀 아쉽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운동 열심히 하래서 운동도 한때 열심히 했는데 운동 열심히 한다고 많이 들어가진 않더라고. 그게 참 아쉬웠죠. 다 됐나요? 네, 가보도록 합시다. 형광펜이 좀 많죠? 네. 요건 이제 그 2가지 대조 대상이 등장하는데 저걸 좀 잘 체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네, 건강을 so much better, 꽤 많이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what a world of difference. 즉 뭐냐? 그러니까 세상을 기준으로 차이가 난다. 즉 뭐 천지 차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 이런 뜻이야. 감탄문 같은 거거든.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다. 뭐 사이에? Being ill in the eyes of your doctor. 그러니까 너의 의사가 바라봤을 때 아픈 것과 그 다음에 feeling sick when you get out of bed to face the day. 그러니까 너가 딱 하루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 네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진단받은 것과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쌤이 요걸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아픈 거고요. 이건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니까 주관적으로 아픈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쌤이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요거 2개를 윗글에서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잘 잡아 가셔야 돼. 자, 가보겠습니다. 1948년에 우리 설립자예요. WHO라는 세계국제보건기구라는 설립자인데 이 사람이 정의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뭐냐? Physical, mental, social well-being이다. 즉 물리적,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건강이다. 뭐뿐만 아니라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쌤이 2가지 똑같이 잡아가야 된댔죠. 그래서 보시면 질병이 없는 것이 이제 의사가 말하는 객관적인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신체적, 어떤 그 정신적인 건강은 주관적인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쌤이 1, 2번 표기해놨죠. 요거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자, 존 케네디, 드와이트 하워, 아이젠하워, 이 사람들인데 이제 대통령이셨거든요.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분들이셨는데 이분들도 다 뭐였어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계셨대. 즉 이건 뭐야? 객관적으로 아픈 상태에 계셨던 거죠. 근데 하지만 아무도, 즉 본인들 포함해서 아무도 they tireless bore, 뭐야? 끊임없이 그러니까 피곤할 없이 뭐에 대한 어떤 그 대통령의 일에 대해서 전혀 지루함 없이 잘 해냈대.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would have called them sick. 아무도 그들에게 아프다고 부르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분명히 아픈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3자가 봤을 때 본인 스스로가 느낄 때는 하나도 안 아파 보였다 이 말인 거지. 이건 뭐야? 주관적 아픔인 거죠. 왜? 진짜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가 봤을 때 그리고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안 아파. 이건 뭐야? 주관적 아픔이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 계속 체크 잘 하셔야 돼. 즉 요 케이스는 객관적인 아픔은 있지만 주관적인 아픔은 없는 사례이고요. 자, 그리고 뒤에 볼게요. 자, for 8 years. 8년 동안 the crippled president 루즈벨트. 이번에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뭐야? 저른발입니다. 즉 발을 이렇게 저시는 거야. 이건 뭐야? 객관적으로 아픈 거죠. 그지? 근데 이 사람도 뭐예요? Was an active, cheerful president. 되게 어떻다?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대통령이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것도 결국에는 주관적인 아픔은 없었다라는 예시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나? yet 나와요. 뒤집히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객관적인 아픔은 있지만 주관적인 아픔은 없다 케이스가 아니라 반대 케이스를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볼게요. 자, 그의 나이인데 여기 그의 나이는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나이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 즉 이제 젊은이들이겠죠. 뭐 젊은이들이 in far better health. 뭐야? 아무래도 건강은 더 좋겠지, 루즈벨트보다. 그건 뭐야? 객관적인 건강은 더 좋은 거죠. 그지? 근데 어때요? 대부분 그들의 시간을 불행하게 침대에서 보낸대. 이건 뭐야? 주관적으로 아픈 거잖아. 그러니까 뒤집히는 반대 사례죠. 그래서 저기 yet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주관적인 건강이라는 것은요, as important as 중요합니다. 뭐만큼? objective physical health. 즉 뭐야? 객관적인 신체적 건강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윗글에서 얘기한 요 편이 그 말인 거지. 그 WHO가 말한 뭐야?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예. 정신적 안녕 플러스 질병이 없는 것 두 개 합친 게 뭐다? 건강이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게 이글의 주제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요 1, 2번을 가지고 예시를 많이 나열하거든. 근데 얘 혼자만 뒤집히는 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문장 삽입 문제 나오기 좋다. 네, 요거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정리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법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어법 같은 경우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여기 감탄문 표현, 네,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와더 혁명,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와더 혁명. 뭐 감탄문 쓸 때 이렇게 쓰잖아. 네, 그게 저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가, 네, 해가지고 네, 감탄문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첫 문장에 we do 돼인데 요거 do는 understand를 받는 겁니다. 네, understand 뒤에 understand를 받는 거다. 그래서 일반 동사기 때문에 두 동사를 쓰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요거 표현만 한번 볼게요. 자, nobody would have called them sick 돼 있죠. 네, 요거는 우리 조동사 have pp인데, 조동사 have pp는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추측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그냥 조동사 동사 원형이랑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추측의 의미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썼으면은 추측의 형태로 맞춰서 써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우리 call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2개 받는다 했죠. 네, 그래서 저기도 보시면 네,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받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네. 넘어갈까요? 형원 패치고 갑시다. 네. 쌤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도 그려왔어. 잘 그렸죠? 이 이과적인 글이다 보니까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둘이 자세가 똑같네. 다 됐나요? 오케이. 네. 오케이, 가봅시다. 네. 요거 조금 이과적인 글이에요. 네, 해석하면서 가볼게. 자, when underwater object, 즉 이제 물 밑에 있는 물체가 보여질 때, 어디서 봤을 때? 물 위에서 봤을 때. 자, 물론 쌤이 그림으로 그려놓긴 했지만, 네. 자, 물 밑에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물 위에서 본 거야. 네, 봤을 때, 네. its appearance, 그 외형은 becomes distorted, 왜곡돼서 보인다는 거죠. 원래 우리 시각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보여야 되는데 왜곡돼서 보인다. 그죠? 좀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지. 네. 이거야. 네. 자, this is because, 그래서 뭐 때문이냐면 refraction, 굴절 때문입니다. 네, 굴절 때문인데 이 굴절이 뭐예요? changes, 바꿔요. the direction of the light rays, 빛의 광선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that come from the object, 물체로부터 나오는. 네. 이게 뭔 말이냐? 네. 원래 빛이라는 것은 그대로 통과하면 물체에 닿아서 이게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물에 닿게 되면은 물이 굴절시켜요, 빛을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원래 위치는 여기지만 물체는 어디서 보이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위치가 바뀌죠. 그러니까 왜곡돼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볼게요. 자, when these rays, 즉 이러한 빛이요, find the eyes of an observer. 그러니까 그 관찰자의 눈이 도달하게 될 때 그 눈에 있는 신경은요 보냅니다. 신호를 관찰자의 뇌로 보내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보는 과정을 설명해 준 것 같아.
그리고 뇌가 그러고 나서 뭘 해?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뭐에 기반해서 만들어내냐면 rays appear to have originated. 즉, 그 빛이 유래된 곳에서 기반하여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서 이미지를 그릴 때 실제 위치는 여기지만 이 빛에 반사한 걸 기반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원래는 이게 맞지만. 네. 이해돼요? 네. 그죠? 자, 그래서 it does this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즉, 이것은 발생합니다. 뭐 하지 않고 발생하여? 어떤 굴절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뇌에서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So, 그러다 보니까 물체의 외형이 왜곡돼서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요거는 왜곡되는 그 원리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가볼게요. 자, 그리고 너는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요 효과, 즉 왜곡되는 현상을 뭐 함으로써 볼 수 있어요? By looking at a straw in the glass of water. 즉 이제 물잔에 빨대를 넣게 되면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light rays, 즉 그 불빛의 광선이 from the part of the straw. 그러니까 빨대에서 나오는 그 불빛의 광선이 that is underwater. 이제 물 밑에 있는 거죠. 물 밑에 있는 광선이 어떻게 돼? 굴절되는 겁니다. At the surfaces between the water and glasses. 그 표면의 기준으로 굴절이 돼. 그리고 between the glass and the air. 공기와. 그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모양입니다. 빨대는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나? 자, 그리고 볼게요. 네. The rays seem to come from closer. 즉, 그 빛은요, 더 가까이 보인대. 표면보다. than they are. 실제 있는 그 위치보다 더 가까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빨대가 구부러져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빨대가 보여진다면, 밑에서 보게 된다면, 그 부분은, 이제 물 위에 있는 부분은 아마 마찬가지로 왜곡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반대로 보는 거야. 물 밑에서 빨대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꺾이겠죠, 반대로. 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주자면, 그 물체가 물에 닿았을 때 왜곡돼서 보이는 게 왜 그럴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진짜 오타 있네. 굴철이 아니라 굴절입니다. 미안해요. 오타가 좀 많네. 다 됐나요? 그래서 쌤이 요 그려준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 그 어디야? 요 부분 보여요? 그 실제 위치보다 표면에 더 가깝게 보인다라는 말은 지금 쌤이 물고기로 대강 그려놨는데 실제 위치는 여기서 보여야 되지만 굴절되니까 위에서 보이잖아. 그럼 수면의 기준으로 더 가깝게 보인다는 말이라는 거 이해돼요? 그게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영어로. 좀 혹시나 해석하다가 이해 안 되면 요 그림 이해하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또 궁금한 거 없으면 어법 정리하고 10분 정도 쉴게요. 다 됐나요? 네. 그러면 어법만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C 볼게요. 네. C 보시게 되면 based on the where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계 부사 where를 바로 썼고 앞에 선행사가 생략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뻔한 선행사 같은 경우는 생략 많이 하죠. 그래서 the place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쌤이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우리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관계 설명할 때 안에 현재 완료 표현 쓴다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to have originated 돼 있죠. 네. 그래서 투부정사 안에 저거 have pp 쓴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네. 요거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뭐 수동이나 뭐 관계대명사, 뭐 가정법 과거는 잘 알죠? 동사 과거형 쓰고 조동사 동사원형. 그래서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고, 혹시 쌤이 넘어가서 필기 못했던 친구들은 오늘 수업한 거 파일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거 없으면은 10분 쉽시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갔다 와서 뒤에 거 마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케이.